기부왕 고 이종환 회장이 설립한 김해 사명산업 해고 직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직원들의 사측에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대학교가 대학 통합과 특성화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양산시 물금읍 ICD 내륙 컨테이너 기지 안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60대 직원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기부왕이라고 알려진 고 이종환 회장이 설립한 김해 사명산업이 전 직원 130명을 해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먼저 갑작스러운 김해 사명산업 전 직원 해고 사태에서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였습니다. 근데 회사 측이 지급을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해 사명산업 전 직원 130명의 해고 통보를 받은 건 지난 15일이었는데요. 회사가 자본 잠식에 따른 경영 악화 상태였기 때문에 직원 퇴직금 32억 원 지급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해고 통보 후 14일 이내인 만큼 29일까지였는데요. 일단 사명산업 측은 29일 직원들의 부서장을 통해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된 건데 30일 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네, 직원들이 생각하는 사명산업은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도 전 직원의 25%를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사명산업은 기부왕이라고 알려진 고 이종환 회장이 1972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이전 회장은 생전 1조 7천억 원의 기부를 해왔습니다. 직원들은 49년 동안 400억 원 흑자를 내왔던 회사가 불과 3년여 만에 누적 부채 160억 원으로 쓰러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직원들은 처음부터 퇴직이 아닌 경영 정상화를 요구해왔고요. 회사에서 이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보고 경영진의 방망 경영 책임을 묻고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네, 그러려면 당장 이달 말까지 금융채무를 막아야 할 텐데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달 말까지 회사는 은행 부채 16억 원을 막지 못한다면 부도를 맞습니다. 앞서 직원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32억 원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직원들은 회사가 비용이 없으니 퇴직금으로 먼저 부채를 상환해 위기를 넘기고 경영 정상화에 나서자는 제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창업주인 고 이전 회장은 자신이 세운 교육재단에 회사 땅과 건물, 공장 기계까지 모두 기부했고 때문에 회사는 재단에 임대료까지 내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까지 관련된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사명산업 사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일 오전 9시 50분쯤 양산시 물금읍 ICD 안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0대 직원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차량 36대와 인력 108명을 투입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먼저 잡았습니다. 불이 나면서 공장 직원 수십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시는 이날 오전 시민들에게 화재 사고와 도로 우회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인 민간사업자가 30일 창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창원시 감사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규탄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감사관이 제출 의무가 없는 허위 감사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소송 결과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창원시 감사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가 검찰의 천연기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30일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는 선관위 고발 2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관계자는 현재 보안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당장 법에 따라 천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천 시장은 지역 축제에서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총선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해 9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9일 저녁 8시쯤 통영의 한 축사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전동 운반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축사에서 전동 운반차를 이용해 사르를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전동 운반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70대 A씨를 덮쳤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검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고 수도권 선호 현상은 더 강해지면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립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 통합과 지역 특성화 등 활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국립대인 창원대학교입니다. 공립이지만 다른 지역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입학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대학 한 곳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도전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창원대는 오는 3월 올해 글로컬 대학 신청을 앞두고 지역 도립대학과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글로컬 대학 10곳 중 4곳이 통합을 내세워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도 지역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하고 또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학 간 통합은 입장차 등으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대학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만 있다면 대학 간 통합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통폐합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본 후에 통폐합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좋은 시너지도 생기고 경쟁력도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대는 통합뿐만 아니라 재료연구원 등과 협력해 창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지역 특화 사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 국립대학. 대학 통합과 지역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윤응신 장군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죠. 전쟁 초기 왜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고 전사한 윤은신 장군의 동상이 부산에 우뚝 섰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큰 칼 옆에 차고 커다란 활을 든 장군상. 오른손을 굳게 쥐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굳건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다대진 첨사 윤응신 장군 동상입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도착한 왜군은 다음 날 다대진성 등을 공격했습니다. 성을 지키던 윤응신 장군은 부하들과 함께 용감히 싸웠고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왜군은 병력을 늘려 다음 날 다시 공격했고 수적 열세에 성이 함락됐지만 윤응신 장군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선군이 정규군이 거둔 첫 번째 승전이 아닌가. 조선군이 어떤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쟁사적으로도 의미는 있어요. 장군의 이런 충절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81년 중앙대로와 인접한 부지에 석상이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끼가 끼고 녹물이 발생해 보기 흉해졌는데
최근 40여 년 만에 동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단을 포함한 전체 높이 11.4m의 윤흥신 장군의 복식은 동네 읍성에서 출토된 임진왜란 당시 철갑이 적용됐습니다. 또 동상 주변에는 장군의 일대기를 그림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부산 동구에는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 진성과 증산 외성, 독도 지킴이 안용복 장군의 생가터, 그리고 조선통신사의 출발과 귀환의 상징인 영가대 등이 지금도 보존돼 있습니다. 동상 재건에 그치지 않고 동구 안에 있는 역사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건립된 윤흥신 장군 동상 주변으로 독립운동가 한영석 선생의 서체가 담긴 명패 등이 자리 잡아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청 첫날인 지난 29일 접속자가 폭주하며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연 1%대 저금리에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많은 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순자산 보유액이 4억 6,900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금리는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1.6%에서 3.3%, 전세 자금은 1.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5개 시중은행과 기금이 든든 우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시내 유료도로 8곳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설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시는 설명절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늘립니다. 또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설명절 나흘 동안 광안, 거가, 부산항, 울숙도대교와 백양, 수정산, 산성, 천마터널 등 8곳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부산시는 이 밖에 동아대학병원 등 36곳의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가정에는 대체식을 제공해 중단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가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31곳으로 파악됐던 성매매 집결지는 해가 갈수록 감소했지만 지난해 12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성매매 단속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입건하고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추진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법원으로부터 17건, 45억여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인용받았습니다. 2023 광복로 겨울빛 축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중구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중구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2023 광복로 겨울빛 축제를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